긍정적인 시각은 뭐가 될까요? 긍정적인 시각은 우리가 이제 좋은 통일 비용보다는 큰 통일 편익, 남북한 주민 간의 문화적 갈등하면 이제 부정적 시각이 되는 거고요. 염려, 갈등 이건 다 부정적 시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산가족 만남을 통해서 고통을 해소했다. 이거는 뭐 좋은 긍정적인 시각이라 할 수 있고요. 남북한 단일팀으로 해서 세계 탁구 선수에서 우승을 했다. 이것도 또 긍정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시각은 기역, 리을, 미음이 되겠죠. 이거는 이제 통일 비용보다 큰 통일의 편익. 그러니까 통일함으로써 이제 이 통일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보다 통일함으로써 이제 편익이 더 많다. 이게 또 긍정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3번 기역, 리을, 미음이 긍정적. 기역, 리을, 미음. 그 다음에 부정적은 니은, 디귿. 자, 갈등, 그 다음에 염려 이런 건 이제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나머지는 편익, 고통 해소, 우승 이런 거는 이제 긍정적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 가슴이 아프고 우리 이게 뭐 그러니까 슬펐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산가족 함으로써 가족 간에 만나지도 못하고 기본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권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로 이제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도덕적 근거로 말하래요. 그럼 몇 번을 해야 될까요? 왜 통일해야 되냐? 이산가족 나오면은 통일해야 된 근거는 인도주의적 실현이죠. 예, 인도주의적 인간의 자유로운 우리 가족 간에 살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실현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1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음 들어갈 보편적 가치의 짝지은 것은 이거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봐봐. 통일은 남북한의 주민을 모두 자기 의지대로 행동을 하는 자기 의지하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자유가 되겠죠. 네, 자유의지. 자기 의지하면 자유를 이제 실현하는 일이고 또 통일은 국제 억압 속에서 생활하며 뭘 침해, 인권 침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인권 침해가 들어가는 거고요. 인권 침해 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일이다. 나아가 전쟁 같은 공포가 없는 뭐겠어요? 평화. 공포가 없는 건 평화죠. 그래서 평화 이런 보편적 가치의 단어를 매칭하는 시험 문제다. 잘 나오겠죠. 다시 자기 의지 그러면 자유 그 다음에 침해 그럼 인권 침해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공포가 없으니까 평화롭죠. 평화 이런 단어가 이제 보편적 가치에 대해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앞뒤 자유 매칭을 잘 시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 남북한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찾아보세요. 이랬어요. 몇 번일까요? 남북한이 통일됐어요. 그럼 국방비가 증가하겠어요? 지금 분단 상태에서 국방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관광자원. 그 북한에 있는 유명한 관광자원 많잖아요. 그걸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 거 빼고 4번의 답은 그러면 2번이 되겠죠. 기억하고 리을. 자, 화폐 통합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가치관 생활 방식이 좀 다르니까 갈등의 문제는 생기겠죠. 그죠? 4번에 2번. 알겠죠? 그 다음 이건 뭘까요? 통일에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도로, 공장, 건설 이런 거 이제 통일 때문에 들어나가는 비용은 통일 비용이라고 해요. 예, 기억은 통일 비용. 근데 이제 우리가 반면에 이제 국방비하고 외교비 같은 이제 우리가 통일되기 전에 있었던 비용 있잖아요. 그런 거는 분단 비용이라고 합니다. 분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은 이제 통일 한국인데 난타 세계 공연 이런 걸로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 어떤 자세를 지녀야 될까요? 보편적 가치는 이제 우리 아까 말했듯이 인권 평등 이건데 그거랑 이 그림이랑 연관은 없잖아요. 안 되고
네, 4번입니다. 민족 문화의 전통을, 우리 난타 공연이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를 좀 창의적으로 바꿔서 계승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4번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같은 경우는요. 베트남 무력 통일. 자, 이거로써 이거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베트남의 무력 통일에 대해서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된다. 무력통일로서 인간다운 삶을 인권 침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무력통일 나쁘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평화통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은 4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8번은요. 세계 평화 지수를 나타낸 거예요. 그 순위가 제가 되게 낮잖아요. 순위가 지금 53이에요. 그럼 대한민국하고 북한은 이제 그 세계 평화 지수가 낮은 거예요. 지금 이 숫자를 보는 건 아니고요. 이 숫자는 이제 뭐 어떤 거냐면요. 분단 군사 예산이나 뭐 무기 수출, 뭐 전쟁 사상자, 뭐 그런 걸 수치화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이제 크다는 거 나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바르게 분석을 하는 거는 우리 지금 나쁘게 우리 순위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분쟁이 많죠. 우리 대한민국 분단 국가예요. 평화로운 국가는 아니죠. 그 다음에 지수가 높은 편 아니에요. 이쪽 올라갈수록 지수가 높은 거예요. 북한 평화롭지 않잖아요. 틀렸고 우리는 그래서 평화 지수를 높이려면 일단 평화 통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5번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 아니라 네, 8번에 5번 맞아요. 5번으로 찍어주시고요. 9번은요. 자, 남북한이 이제 서로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우리가 평화통일을 하면은 남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분야로부터 해서 교류와 협력의 폭을 확대시키자 이랬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언어나 예술이나 이런 쪽부터 이제 공감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폭을 넓혀서 경제, 정치 분야까지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문제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분야부터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그래서 선거는 정치적인 내용은 나중에 해야 돼요. 지금부터 평화 통일되고 나서 바로 선거하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언어적인 거, 그 다음에 예술적인 거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을 하고 이제 그 협력의 폭을 넓혀 가야 되거든요. 그럼 9번의 답은 어떻게 될까요? 기억만 빼면 돼요. 기억은 정치적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바로 협력을 하는 게 아니라 언어, 예술 뭐 이런 쪽을부터 협력을 하고 그걸 확대시켜서 정치적으로 이제 그 협력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내용을 닿는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 9번에 5번이 되는 거죠. 니은디글리가 기억 빼고 다 맞는 거예요. 언어, 예술 뭐 이런 것들로서 협력의 폭을 진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잘 되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경제 정치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9번에 5번. 자, 얘는 통일 직후 남북한 주민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하게 되면은 자발적 참여. 그런 게 뭐예요? 자발적 참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자유민주주의라고 써주시면 돼요.